예, 요즘 다행히 뉴욕 증시가 이렇게 자고 나면 급락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런 분위기고요.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인데요. 네, 뉴욕에서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금요일 우리는 좀 주춤했는데요. 미국 네. 주가는 또 제법 올랐습니다. 어떤 게 긍정적인 요인이었나요? 네, 실적으로 보면 인텔이 이제 미국 시간 기준 목요일 날 발표된 것이 장 마감에 발표된 것이 반영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올라갈지 몰랐습니다. 인텔이 한 8% 정도 주가가 급등하면서 미국의 기술주를 끌고 가면서 주시장 좋게 만드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특히 무역 대표부에서 공식적으로 성명까지 나오면서 이것이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렸고요. 세 번째는 아마존이 플러스는 안 났지만 상당히 떨어질 거로 우려됐고 그렇게 시작됐었지만 상당히 거의 다 회복하면서 약보합 정도로 마감된 것이 시장에 이런 세 개 정도가 어우러지면서 주가는 S&P 500 기준으로 보면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0.59포인트까지 근접했었고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3포인트 차이 정도로 아직 남은 채 일단 마감됐습니다. 인텔부터 보여드리면 인텔이 말씀드렸다시피 8%가 주가가 급등했고요. 그러다 보니 인텔이 속해 있는 반도체 주식들이 대부분 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주가 지수의 ETF가 SMH라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가를 바로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뜨거운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이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대표부 무역 합의에 대해서 거의 이제 진전을 이뤘고요. 일부 분야에선 최종 확정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다음 달 16일과 17일에 있다고 하죠.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서 사인하면서 서명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속해 하는 이제 무역 대표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반박 아닐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월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퍼리 증권은 상당히 긍정적인 레포트를 냈는데요. 이것이 정말 미니딜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관세 인상분에 어떤 잠재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막 25%씩 올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완전히 대박의 뉴스고 주가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도 그거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다라는 정도 포인트는 잡고 있네요. 예, 그거는 뭐 미국이 얘기하는 뭐 2단계, 3단계 가야지 풀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올리겠다는 거를 유예하는 거고 기존에 올렸던 것까지 처리하게 되면 그야말로 뭐 장벽이 거치는 걸 텐데요. 그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시장 특징 얘기하시면서 아마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그 아마존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금요일 우리 시각 금요일 새벽에 발표될 때는 실질 상당히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났단 말이죠. 거의 어닝 눈에 보이는 것만은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방송할 때 시간에서 9%가 하락했는데요. 월요일 날 정규장에서도 한 마이너스 5%로 시작으로 했지만 결국은 급속하게 양봉으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1.1%로 정확하게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신뢰가 여전하다는 거죠.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단기적인 수익성에는 부담이 되더라도 장기적인 투자를 계속함으로써 시장을 새로 개척하거나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온 것이 아마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투자 확대로 인해서 예상보다 이익은 부족할 수 있지만 결국 해자는 여러 번 이제 그 예민스 앵커께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셨던 바로 부분인데요. 해자를 더 깊게 만들고 더 넓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아마존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죠. 아마존이 처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책을 판매하는 회사부터 시작했는데 그 당시 그것만 했으면 이미 그 전 때도 10년 전에도 PR은 예를 들어 시장 평균밖에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계속해서 온라인 쇼핑에 무리해서 투자를 안 했다 그러면 보통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PR은 적정한 가격을 계속 유지했을 때 시장 평균 정도인데 그때 돈이 안 되는 온라인 쇼핑에 계속 투자했고 지금 또 뭘 투자했냐? 15년 전에는 클라우드에 투자했고 지금은 또 많은 사람이 기대도 안 하고 있는 우주 산업에도 막 투자하고 있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문어발식으로 투자한다 얘기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아마존의 힘이다라는 그런 얘기다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주가는 조금씩 다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웨더부시, 크레딧 스위스, 미주어, 바클레이 등등에서 모두 주가는 조금씩 내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을 바꾼 것은 하나도 없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미국도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나왔는데 워낙 큰 뉴스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방부의 소위 차세대 클라우드 사업이라는 제다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대 경쟁자는 아마존이었죠. 왜냐하면 아마존이 이미 미국의 정부 사업을 많이 땄고 대표적인 거가 CIA의 클라우드 사업을 따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1년 반 정도 계속 싸움이 있었고 IBM은 먼저 떨어지고 오라클도 먼저 떨어져 나가고 했는데 막판에 붙었었는데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간 10년간 전체적인 규모가 100억 달러이면서 이 100억 달러라는 규모는 클라우드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마존은 상당히 기분이 나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바로 시간에서 10% 정도 주가가 5%, 2, 3% 올라갔네. 10달러가 정확하게요. 10달러가 올라가면서 다시 사상 최고가로 바로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한 10달러 정도, 주당 10달러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시각이 있네요. 네. S&P 500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그야말로 이번엔 정말 손만 닿으면 될 상황이라요. 이번 주 돌파 가능성이 꽤 높은데요. 시장 전망하고 또 이번 주 이슈 좀 봐주시죠. 네, 오늘 뭐 어떻게 어떤 모습이 올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정도만 올라가면 한 이 정도 3, 4달러만 올라가더라도 사상 최고가 가면 분위기에 따라서는 사상 최고가 오늘 한번 터치할 수 있지 않냐라는 시각이 일단 미국에는 있겠고요. 주간 단위를 보면 S&P 500이 3주 연속, 나스닥이 4주 연속 올라갔고요. 다우는 1주 올라갔습니다. 특징주는 역시 애플과 테슬라였다는 것은 더 나눌 말이 필요가 없죠. 테슬라는 지난 금요일에 또다시 9% 이상 급등하면서요. 지금 바닥에서 보면 지금 일주일 동안 한 100달러 정도 올라가면서요. 일주일 동안 한 거의 한 25% 정도 주가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엔 역시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화요일과 수요일 날 있을 FOMC입니다.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져 있죠. 지금 월가에서는 95% 정도 확률로 94%네요. 4% 확률로 지금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경제 지표도 두 개가 있습니다. 11월 1일 날은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되는데요. 이번에 48.4로 일단 전망되면서 3개월 연속 50 이하. 52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역시 좋지 않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고용보고서는 일단 기존의 올해 기준을 보면 충격적이죠. 일자리가 고작 9만 건밖에 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 뉴스 보셨겠고 이제 지난 주말에 지금 합의가 극적인 합의가 됐는데 GM과 미국의 자동차 노조와의 파업 때문에 제조업에서 5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만 명 내외 정도가 될 것 같고 내년 다음 달에는 바로 다시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이번에 이제 가장 큰 실적이 올해 이번 주에 150여 개의 기업이 나오는데요. 아마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오늘 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날 구글 알파벳이 가장 관심이 있겠고요. 그 밖에는 역시 수요일 날 있을 애플, 페이스북, 스타벅스가 같이 발표되는 목요일 새벽, 즉 목요일 새벽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결정도 있고 이런 정말 큰 회사의 실적 발표 있어갖고 목요일 새벽이 아주 바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나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은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제롬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변동성 또 있을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